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회가 내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상생위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경우가 광전남 전체 노인의 3분의 2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영암군 오리농장 인근에서 다시 발병 농가가 추가로 확인돼 비상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사는 광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의 대표 산업을 육성하는 일일 겁니다. 정부가 시도별로 대표 산업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향후 5년 동안 이 틀 안에서 지역의 대표 산업이 육성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8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산업 발전 계획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디자인, 조선해양플랜트, 정밀화학 분야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스마트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이, 전남은 금속 소재와 가공, 바이오 활성 소재 등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불 산단의 경우 기술 집약형 첨단 조선해양 산업단지로 특화 육성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8년에는 지역 생산성이 광주 13조, 전남이 40조 증가하고 일자리도 10,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여건이 된 기업들을 기반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의 고도화, 또 인력 고용 창출,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도 조금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돼서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내년에 광주 150억, 전남 30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별 협력 사업의 경우 광주는 대전과 전남은 울산, 강원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회는 내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의회는 광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가 조례 개정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전남의 노인 3명 중 2명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노인이 광주는 64.4%, 전남은 66.8%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녀와 친척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는 노인 가운데 광주는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당한다는 노인이 많은 반면 전남은 직접 벌어서 쓴다는 노인이 많았습니다. 지난 24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영암군 오리농장 인근에서 다시 발병 농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대량 확산을 우려하고 비상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양성 반응을 보인 영암군 신북면 오리농장 3곳에서 8만 1천여 마리가 살처분된 뒤 내일 입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AI가 확인된 도포면에서 반경 3km 안에 자리한 오리농장이 추가로 감염된 것입니다. 네, 현재 발생 5농가 11만 5천 수를 살처분하고 매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곳의 AI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을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열에 약한 AI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의심 가축이 발생한 농가에서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가금류 이동 제한 명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4일 AI가 발병한 뒤 7달 동안 90여 농가에서 240여만 마리의 다고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으로만 230억여 원이 집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병 지역 10km 이내 85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 발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처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광주지법이 시민들을 초청해서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판결해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과 시민들이 내린 결론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윤근수 기자입니다.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나이 어린 김리원 입은 정신적인 상처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피고인을 밀쳐내긴 했지만 피고인이 느끼기엔 거부하는 행동으로는 안 보였죠. 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를 가지고 광주지방법원이 마련한 모의 재판.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어떤 벌이 적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집행유예 정도가 저는 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그 양형 기준, 그것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서 시형을 이렇게 주어야 사회 질서가 올바르게 서지 않을까. 법원이 사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과 법조인들의 판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서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형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율이 법조인은 8%에 그친 반면에 일반인들은 34%로 4배가 높았습니다. 아동 성추행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인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60%로 법조인 48%보다 높았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사뭇 신선한 생각이지만 그 신선한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 업무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조금은 숙제고 고민거리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5.4%에 불과했고 부담금의 20%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부족분을 대신 내주면서도 사학재단 쪽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구명보를 엉터리로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들이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53살 송모 씨는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 아니며 다른 투자자를 지목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사 48살 주어모 씨는 투자와 경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실질적 경영자는 송 씨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실제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어머니 29살 오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5일 남자 아기를 낳아 시신을 10리터 쓰레기 관급 봉투에 넣어 장롱에 숨겨놨다가 지난 28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 버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기가 사산돼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오 씨가 아기를 낳고 난 뒤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고급 등산복 매장에 침입해 진열된 등산복 100여 벌을 훔친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7살 강모군 등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등산복 매장에 강화유리를 깨고 침입해 등산복 1,500만 원어치를 훔치고 같은 날 차량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3,500만 원어치를 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호관찰 중이거나 무단결석 중이었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나무로 뒤덮인 공원과 같은 전남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는데 곳곳에 나무숲이 측덩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제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무안으로 가는 길. 소나무를 심어 조성해 놓은 숲풀이 길가로 이어집니다. 20헥타르에 이르는 이 숲풀은 그러나 측덩굴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오르는 칡덩굴에 수종이 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껏 심어놓고는 저렇게 버리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무안군의 한 마을 야산. 칡덩굴과 함께 등나무 덩굴이 숲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숲을 안쪽을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로 칡과 등나무가 빽빽합니다. 과거에는 이곳에 소나무와 참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등나무가 넓게 퍼지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계속 뻗어 들어가요. 지금 나무 우기까지. 작년은 좀 쳤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 되었어요. 전라남도가 올해 제거한 칡덩굴은 3,100헥타르가량으로 전체 제거 대상 3만 헥타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칡은 분포 현황이라도 나와 있지만 등나무는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찾아서 또 산주와 동의를 하면은 바로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하고 좀 격을 두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탓에 덩굴류 식물의 왕성한 번식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나무로 뒤덮인 거대한 공원과 같은 전남은 쉽지 않은 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핵심 공약 과제인 공동체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공동체 주택 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과정별 역할을 점검하고 사업 이행 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도시화와 도심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 파괴 현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치형 마을주택입니다.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금융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주최로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창업과 투자 유치에 관련된 24개 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입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도 행사 기간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여신 지원 한도 협약을 체결해 자금 조달 고충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선정한 광주 전남 희망인물. 오늘은 한국 최초 고음악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진 씨를 만나봅니다. 이 고음악에 불모지였던 한국의 바로크 음악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광주 출신 연주자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부터 프랑스, 독일에 걸친 바로크 음악 역사가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 재현됩니다. 1656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 섬세합니다. 그 시대 악기와 연주법으로 고음악, 바로크 시대 음악의 원래 의미에 다가가는 여정. 한국 최초 고음악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씨는 27년 전 이 고음악을 처음 듣고 그 순수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그 음반을 처음 듣는 순간에 그 음색에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그녀는 방향을 급선회해 오직 고음악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많았지만 고음악 안에는 모든 것을 상쇄해줄 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물리치고 외로운 그런 야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그랬지만 그 음악 안에는 그것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쉼터, 기쁨, 그런 사랑과 위로가 있어요. 아름다운 바로크 음악을 더 많은 한국인에게 들려주고 싶어 고음악 연주 단체를 만들어 국내 공연을 갖고 있다는 김 씨. 고음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비옥한 선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4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11일과 12일 광주공원 앞 광주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는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와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씨 등 6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도심 공간을 활용한 영상작품과 포장마차 미디어 극장 등을 선보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산업 전시회에서는 예술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작품과 어린이 미디어 아트전이 열립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TVN 광주교통방송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 분야는 교통과 관련된 라디오 제작물로 청소년부와 대학 일반부로 나뉘어서 열리고 올해 제작된 4분 이상 10분 이하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출품서를 내려받아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인 거문도에서 최근 여객선 부잔교 함선이 침몰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침몰을 막거나 고칠 수 있었지만 해당 선사 측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윤호 기자입니다. 여객선 저반 시설인 부잔교 함선이 전체적으로 붉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탓에 바로 옆에 있는 부잔교 시설과 비교해도 심하게 낡았습니다. 이 부잔교의 소유주는 세월호 침몰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 여수 거문도 항로를 다니던 청해진 해운에 데모크라시호 운항이 중단되면서 부잔교가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심지어 부잔교 함선에서 침수가 시작됐지만 제대로 수리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난 5일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부잔교에 물이 새자 수리하거나 철거할 것을 여수시에 건의했지만 시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해 가라앉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잔교에 대한 허가권자가 여수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기 전에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면은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1억이 들어도 힘들 것 같아요. 여수시는 이에 대해 허가 내준 사유시설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청해진 해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기능이 이미 마비된 상태에서 수리나 철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업체도 공문을 3번 내면 그러고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쪽숨은 버틸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침몰한 부잔교 시설은 이번 주 내로 청해진 해운이 인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표 관광지에 흉물로 변한 저반 시설을 수개월간 방치 안 되다 침몰하기까지 내버려 둔 데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시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차량이나 임의 구조 변경 차량, 대포 차량 등이며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부쩍 차가워진 아침인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고요. 영광과 광주, 장성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오늘은 도톰한 가을 외투를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6도, 영광과 광주, 화순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나주와 광주, 화순 26도, 담양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24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지난주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1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목요일쯤에 한 번 더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